안녕하세요. 자, 산후조리사 직무교육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이제 산후조리사.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성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산후조리, 아니 더욱더 번성하고 있는 산후조리,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율의 저하, 거기다가 직장 여성의 증가, 이런 부분이 산후조리라는 부분, 또 그래서 산후조리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에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산후조리사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사에 관계된 마지막 파트를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뭐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다.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는 건강하지 않다. 그렇겠죠? 이게 결국 산후조리라는 것은 비단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겠죠.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는 것이죠. 엄마와 아이가. 엄마의,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엄마의 건강, 아이의 행복, 그것이 더 키워서 가정의 안정, 또 건강한, 이제 확대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미래.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가, 사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건강하면은, 행복하면은 전 국가가, 전 인류가, 전 세계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건강한 엄마, 행복한 엄마, 그러려면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산모를 1등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모를 배려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산모는 배려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이제 출산한 연후에 호르몬의, 특히 여성의 호르몬의 변화, 그것이 이제 산모로 하여금 심신의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 말이죠. 특히 아까 말했지만은 과거와 달리 우리 핵가족화 사회에서는 이 엄마가 아이도 키우랴, 또 사회생활도 하랴, 그러니까 심신이 피곤하죠.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어떤 외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사막에 떨어져 있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 자칫 산후 우울증이랄지, 산후 우울증이 이제 깊어지면은 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산모라는 존재는 남편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부분에서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아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심각해서 가끔 뉴스랄지 신문지상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잘못했으면 생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산모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한다든지, 이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배려받지 못한 산모가 느끼게 되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 정신적인 것이죠. 그게 방치됐다. 그랬을 때는 본인은 물론이거든요. 아까 말한 아이의 가족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이라도 앞서 말한 이제 이 산후조리라는 그런 문제에 입각해서 산모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가깝게 하고 격려하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산후조리사뿐만 아니라 산모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그렇기 때문에 산모를 위한 배려라서 담요 효과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제 그 말이 배려 정신이라는 얘기인데, 산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전통 의례로 그래 한다면은 산모 자신이 육체적인 회복, 또 마음의 긍정적인 부분. 이게 결국 이제 담요 효과라는 것은 산모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산모가 있으면은, 산모가 있습니다. 산모 주변에 있는 소위 주변에, 산모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중심적인 부분은 남편이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한 산후 조리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 담요라는 것 자체는, 담요라는 자체는 뭡니까? 바로 산모를 둘러싸서 담요처럼 관계 형성에 있어서 보호해주고 배려한다. 그런 얘기죠. 아까 배려, 보호, 긍정, 지지, 격려. 그러면은 산모 입장에서는 이런 배려를 받은 입장에서 앞서 말한 산후 우울증이랄지 이런 정신병적인 것이 나타날라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담요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정말로 뭐 2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아서 10명을 낳는다든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 과거의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또 논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자체가 부유해질수록, 거꾸로 사회 자체가 부유해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오히려 산모의 배려가 더욱더 요구된다는 것이야. 어제 아이러니컬하지만은 과거의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뭐 배려? 어디 배려가 있겠어요. 우선 일을 해야지 당장 먹고 사는 것인데, 그다음에 배려랄지 지지랄지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여유 있고 풍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욱더 요구된다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까 주변인들이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산모는 어떤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사막에 떨어져 있다. 아주 그런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로 된다고 말이야. 그것이 산후 우울증이 된다. 그것을 없애주자. 그렇다면 이제 출산 전후 기분 불안 장애 증상. 특히 산모가 출산 전후를 통해서 기분 불안의 장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은 앞서 그런 얘기했죠. 출산해서 갑자기 호르몬이 떨어진다 했죠. 적어도 3, 4일, 5, 6일 이 사이에.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슬프다, 우울하다라는 걸 느낀답니다. 아주 슬프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아주 축복받은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분 불안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주위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자꾸만 예민해진 것이. 그 산모의 특징은 조그만 어떠한 말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예민함입니다.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출산 전후에 느끼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고, 아기에게 애착을 갖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애착, 어펙션이 있어야 되겠죠?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착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이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 극에 달하게 되면은 아이를 죽여. 또 자기도 죽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이나 공황 상태를 경험한다. 우리가 자꾸 말하는 공황장애, 불안감. 물론 이제 어떤 그 연예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 TV나 이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공황장애를 느낀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소리야? 응?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이것저것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직업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괴로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가 됐을 때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공황장애랄지 공황이랄지 이런 불안감. 또 출산하고 나서 전후에서 어떤 부분에 또 이제 이 산모들이랄지 이런 임신부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냐면은 먹거나 자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누가 사다 주냐. 또 정말 이거 건강에 좋다는데 먹기는 싫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런 문제. 또 잠을 자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얘기했죠. 뒤척거린다거나. 또는 이제 출산해가지고 결국 24시간 동안 아이하고 붙어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뱃속에 들었었는데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자칫 이 수면 방해랄지 수면 부족이랄지 이런 현상이 야기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잠자는 패턴 자체, 사람이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잠은 편하게 자야 되는 것입니다. 잠은. 근데 자꾸 이제 잠자는데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이가 울고 뭐 보채고 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아이들은 타이밍이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 자는 것.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불안이 생길 수 있죠. 앞서도 이제 화가 난다 그랬죠. 근데 그 화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표현하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겉으로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글거린다 그 말이야.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우울증이죠. 일종의 기분 불안 장애고.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한, 사실은 화가 나면 여러분들 그래요.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산이 됐든지 들이 됐든지 가서 소리를 질러댄다든지 뭐 자기 하고 싶은 욕을 한다든지 물론 어떤 특정 대상에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 언어로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화가 풀려요.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지 않고 안에 응어리지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화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 열난다 그러잖아요. 응? 자칫 뭐 뚜껑이 열린다 그런 말도 하고 이것도 굉장히 기분 불안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특히 임산부 또 출산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나는 말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자기 자신은 통제 불능 존재로 또 생각한 것이에요. 역시 심각한 부분이죠. 통제 불능이 된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통제 불능이,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위태로운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악이나 자신에게 해를 입힐까 두렵다. 괜히 그런 두려움이 또 사로잡힌다. 아기에게 누가 해를 입힐까? 또 자신에게 누가 해를 입힐까? 누가 해를 입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머니의 정신건강, 엄마의 산모의 정신건강이 위태롭게 된다면 결국 이런 것들이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출산한 그런 산모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정신적 배려, 지지 이것이 결국은 산모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목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건강하다. 그래서 뭐 불문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뒤집어서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가 건강할 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예전에 지금 현재 이런 사회가 아니라 왕조사회. 왕조사회에서도 조선시대를 지른 사회에서도 휴가가 있었을까? 어떤 기록에 보면은 실제 휴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뭐 조선조 세종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비가 아이를 낳았다는 노비가 그러면 100일간 휴가를 주어졌다
라고. 또 실제 그 남편에게도 30일 휴가를 줬다. 정말 지금보다도 선진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시대와 역사를 달리해서 이 산모에 대한 어떤 배려. 또 그런 말미암아 아까 말했죠. 그 남편이 가장 가까이 있게 있는 주변이잖아요. 주변이가 그 산모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아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아이가 출산해서 100일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꼭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100일간 산후조리를 잘했다는 것. 산후조리를 잘했다는 것은 아이가 건강에 또 커졌다는 것. 그러니까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다 축하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100일 잔치가. 이게 결국 100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서 잘 100일을 꾸려왔다. 라고 하면 산모의 몸도 마음도 다 추려쓰고 비로소 엄마가 되고 축복을 하는 것이고 아이도 그 정도 되면은 예전에는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의료라든지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100일 딱 지나게 되니까 야, 그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이도 잘 키웠고 건강하게 또 산모도 건강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했던 산후 100일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100일 잔치로 이어진 것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산모나 아이나 다 100일을 지나게 되면 축복의 대상이었다, 축하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임신과 출산 과정이 여성에게서는 뭐 절대적으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이고 특히 이제 출산 전후의 그 여성의 심신의 건강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심이랄지 지원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작동을 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모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것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결국은 나라가 건강하다. 그래 전 인류가 건강하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 모든 산모들, 아이를 낳는 산모들에게서 전 세계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려, 격려, 지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자면은 자, 내가 선택한 맞춤 산후조리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산후조리라라고 산후조리원을 찾는다든지 혹은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가까운 뭐 자기의 친인척,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시설에서 관계기관에서 아예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산모 도우미 이것은 산모 도우미가 그 산모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뭐 산후조리원이든지 산모 도우미랄지 이것은 외부의 손길이다라고 해서 자 이런데 여러분은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럽니까? 산후조리사라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맞춤 산후조리라라고 했을 때는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 도우미 이렇게 이제 불려지겠죠. 물론 아까 말했지만은 친정 어머니의 보살핌 또 뭐 시어머니의 보살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친인척이고 혈육인데 혈육이 아닌 타인의 손을 빌어서 물론 충분히 이제 그에 대한 또 대가도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산후조리원 산모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산후 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생 건강하게. 과거에 이제 엄마들이랄지 이런 경우는 뭐 그런 산후조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결국. 물론 기록상에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농업사회에서 먹고 살기가 아주 급급한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제도랄지 그런 부분이 존재치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은, 뭐 아까 말 산업사회가 되고 생활전선에서 뛰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거처럼 농업사회에서 어떤 주변에 대가족 사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어떤 가족들의 보살핌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찾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서 말했지만은 산모 도우미를 부르는 경우 이렇게 됐죠. 친정 엄마가 해준다든지 혹은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또 시어머니랄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겠지만은 자 일단은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선택의 문제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산후조리원은 그 출산 직후 산모가 개략적으로 이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그러니까 반달 아니면은 한 달. 이 정도로 이제 산후조리원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산후조리원은 잘 갖춰져 있죠. 뭐 1인 1실, 또 신생아실 따로 있고 전문 간호사가 또 24시간 또 보살펴주고. 물론 이제 어떤 그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원할 때는 모자가 동실에서 운영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유 수유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할 수 있게끔 하고 잘 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뭐 휴게실, 자욕실, 황토방, 원적외선 이런 부분이랄지 또 요가, 마사지, 산후체조 이런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산모들이 같이 입원해 있다 보니까 또 육아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칫 이제 이런 산후조리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실제 지불한 돈에 비해서 형편없는 서비스를 한다. 라고 하면 또 이런 보상 기준 이런 것들도 물론 현재는 그렇게 썩 잘 완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니 해도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가장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비용이죠. 비용 문제인데 2주 동안 4주 동안 과연 산후조리원에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이것도 뭐 애들 많이 낳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낳는데 평생에 그까짓 것 뭐 흡족에 충분히 하자. 물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번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산후조리사의 어떤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앞서 말했지만은 어떤 서비스의 질과 양이란 측면에서 과도한 비용. 대략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이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것이 산모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해서 봤더니 실제 2010년대 이후에 그런 산후조리 비용을 환산해 평균해서 봤더니 2주에 300만 원 정도. 실제 적지 않은 돈입니다. 2주에 300만 원이다면 그러면 한번 산술제로 환산해 보세요. 14일이니까.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14로 한번 나눠보세요. 적은 것은 아니 14일인데 하루에 적어도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4일이니까. 20만 원 정도 하루에 든다? 여러분 뭐 아이와 내가 같이 물론 2명입니다만 결과적으로 2명인데 이 정도로 든다는 2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것 큰 비용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물론 그 비용이 또 출산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하면 산후조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지금 핵가족화 시대다 보니까 이 산후 이 조리원이 활황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산후조리원이 어떤 육아의 문제랄지 또는 뭐 건강 상태랄지 또는 서비스랄지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그 비용 지불, 요즘 말하면 가성비라 그러죠. 그런 비용 지불에 대해서 주어지는 효과, 그것이 내가 만족한 효과다, 만족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누가 뭐 시비 걸 것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특히 산후조리원의 또 어떤 지역적 편중 현상, 그래서 이제 경인권, 서울과 경기도 이쪽 수도권에 보면 산후조리원은 역시 대형화됐고 고급화됐고 가격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급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줬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어차피 2주, 4주는 가는 것인데 그런 거 선택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또 이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비용을 과연 세금으로서도 공제 대상으로서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안 되죠, 사실은. 지금은. 물론 이제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대안이 생기냐. 조리원을 아예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자. 국공립화 시키자. 국공립화하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만들자. 그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죠. 왜? 아까 말했지만은 뭐 그렇게 출산율 높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이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 이 조리원으로 설립한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1.2명이라는 출산율이. 출산율은 낮고 또 노령화의 속도는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고,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2050년 정도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정도면 35%라고. 길가에 100명이 가는데 35명이 65세 이상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노동이랄지 부양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출산율 높여야 돼요.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산후조리원 이 설립도 괜찮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산후조리사들이 어떤 의견을, 이런 산후조리사 협회랄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내놓는다면은 아마도 가장 좋은 대안이랄지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산후조리원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했지만은 물론 산모 도우미로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산모 도우미 이 제도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출산 전후의 관리에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친정 어머니의 보살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시어머니가 있고 친정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특히 이제 그 산모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어머니보다는 친정 어머니가 더 편하겠죠, 사실은. 물론 뒤집어서 시어머니가 편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딸처럼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산모들 조사해보면은 산후조리를, 아까 말했던 이런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집에서 한다면은 어떤 집으로 갈래? 그러니까 시가집이냐 친정집이냐? 그러면 친정집이 훨씬 많더라라는 것이야. 그 결국 그 딸내를 시집 보내고 딸의 출산해서 이 뒷바라지를 한다라는 것은 친정 엄마 몫이더라라는 것.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엄마로 하여금, 엄마야 뭐 출산이나 육아를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고, 특히 산모 입장에서. 또, 대부분 이제 초보 엄마기 때문에 그 육아 경험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친정 엄마기 때문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가장 친정 엄마의 보살핌이 많더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거꾸로 아까 말 친정이 아닌 시댁 부모의 산후조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또. 그것은. 뭐 친정 엄마가 뭐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산모 입장에서는 부담도 느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가하고 친정하고는 지금껏 이제 살아왔던 그런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활 습관이 사고방이 다르겠죠. 자칫 이런 이제 시부모, 시어머니, 시부모가 산후조리를 해준 경우는 자칫 고부 갈등이랄지 고부 갈등이 항차 산후 우울증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이다? 친정 어머니의 보살핌이더라. 이런 통계 수치. 산모들의 이구동성 이야기고. 자, 아까 말했지만 산모 도우미. 그러니까 그냥 내 집이 산후조리원이야. 내 집이. 그래서 아까 말한 산모 도우미, 산후조리사 이 부분을 초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아까 보세요. 산후조리원이 2주에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산모 도우미, 산후조리사를 집으로 초치해서 한다 그럴 때는 2주 동안 하는데 300만 원 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2주 동안에 산모 도우미는 이 절반도 안 들어요. 지금 현재의 인건비로 따져보자면은 많이 주면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가격 부담이랄지 이런,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부모 도움이 있다면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좋은 점 뭡니까? 가장 좋은 건 내 집에서 하잖아.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에서.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물론 아이들 또 큰 아이가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24시간을 내 집에서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육아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산모 도우미가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또 육아도 해주고, 청소, 빨래, 가사, 식사 준비, 좌욕, 마사지 다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런 산후조리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런 산후조리사가 2주 동안 해줘서 적어도 300만 원에서 반만 자른다고 했을 때 150만 원을 받는다. 결코 물론 이 돈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은 전략도 할 수 있고, 이 산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산모 도움 서비스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은 아까 말한 이제 이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불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산모 도우미 바우처라는 것이 있어요. 쿠폰이라는 그런 뜻인데, 가족부에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죠.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소득 이하의 가정,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파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이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산모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우미의 비용 부담도 아까 말한 대로 평균 소득 50% 이상에서는 국가에서 해준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앞서 말한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이랄지 산후도우미 바우처, 산모, 이런 제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진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해준다면은 아마도 이 현 작금의 현 상황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출산율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를 제대로 하자. 출산 휴가, 당연히 출산 휴가는 아까 말했지만 90일간 한다 그랬죠. 90일간.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충분히 활용해서 직장 여성들 입장에서 90일간 산후휴가, 산후조리휴가. 그 90일간 앞서 말하고 여러분들 말했지만은 100일이라는 거, 산후 100일이 여자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말했듯이 그 90일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죠. 원래 이제 임금은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0원 이렇게 고용보험에 지원한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10분 활용하라 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문제는 계약직 여성은 어쩔 것이냐, 정기직이 아니라 계약직 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계약직 여성도 이런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이다라는 것은 머지않아 이런 부분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또 육아휴직 실시하고 있죠. 만 6세 이하의 취약 전 자녀가 있다면 부부 각각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중 급여는 기존에 월 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의 40% 해주게 한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친일보된 그런 육아휴직에 관한 제도. 이것도 뭐 최근에는 뭐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물론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의 단축이랄지. 기타. 보육비, 양육수당 등 기타 정부 지원 제도에서 보육, 교육비 지원, 양육, 수당 지원,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다자녀 가정 추가 공제, 아이를 많이 낳게. 물론 이거 아까 말한 출산율에도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보겠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가뜩이나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또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그러므로서 이제 부양 인구의 결핍 현상이 노동력의 저하랄지, 노동 생산성의 저하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더욱더 큰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서 말했듯이 이제 실제로 이 산후조리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출산의 편안함,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의 아주 건전함이랄지 제대로 된 그 산후조리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엄마가 행복할 수 있겠죠. 아기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역이, 국가가, 전 인류가. 해서 이것은 이제 산후조리 문제, 여러분들 산후조리사라는 그런 직분에서 산후조리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 모든 국가의 대세가 돼 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또 이게 제대로 된다면 앞서 말한 생산 인구의 증가랄지 이런 부분이 국가 경제 발전 모든 부분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는데 산후조리사인 여러분들, 산후조리원에 근무를 하든지 산모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든지 간에 산후조리사로서의 역할, 또 산후조리사가 해야 될 막중한 책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산후조리사라는 직무 교육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이 산후조리라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제대로 알아서 그걸 산모에게 또는 산모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 여러 가지 친인척이랄지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또 제대로 공유를 같이 한다면 아마도 앞서 말한 뭐 산후풍이랄지 또는 산후우울증이랄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라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국가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후조리사의 직무교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